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희입니다. 올해로 칠순줄에 접어든 노인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어진 얼굴만큼이나 제 가슴에도 깊은 상실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했던 남편은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그날 이후 마치 제 인생의 한쪽 벽이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과 먼저 떠난 남편 생각에도 눈물이 많이 나고 그냥 사라지는 인생의 마지막을 혼자 기다려야 한다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죽음보다 더한 외로움이 주는 공허함은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 속을 혼자 걸어야만 하는 불쌍한 노인이란 게 너무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서로 다른 공간을 혼자 살아가야 하는 안타깝고 아픈 마음 같은 그런 느낌. 손을 뻗고 연락하면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아픔. 오늘도 눈물이 흐르진 않지만 촉촉히 젖어옵니다. 가족이 있지만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든 전화만 하면 반갑게 받을 텐데 두 아들 또한 다른 시간 속을 따로따로 살아가는 타인들처럼 느껴지고 정말 이런 게 고독이려나. 그래도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는데 그조차도 없으니 정말 혼자인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의 생활로 바쁩니다. 이해해야 하지만 이 커다란 아파트에는 고독만이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냄새와 온기가 사라진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저는 매일 그 빈자리를 서성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 역시 잊혀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대학 화단에서 주목받던 동양화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현모양처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고 붓은 장롱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제 꿈이 먼지처럼 희미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을 위해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70세가 되니 그토록 외면했던 꿈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제 모습처럼 제 노년은 텅 빈 캔버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삶을 마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생애의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떠나도 남은 가족들이 아주 가끔씩이라도 내 생각이 나면 봐줄 수 있는 그런 흑백 사진 같은 거를 그려야겠습니다. 이것이 저를 세상에 다시 연결해줄 유일한 끈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작업실은 햇빛마저 잘 들지 않는 아파트 베란다 구석입니다. 50년 전의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화선지와 굳어버린 물감통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 왜 이렇게 두근거리던지 나도 어릴 때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는데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50년 만에 잡은 붓은 제 손에 낯설기만 했습니다. 세월이 남긴 수전증 때문인지 원하는 대로 선을 그을 수 없었죠. 붓이 아닌 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흐느꼈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이 고생을 하는 걸까? 스스로를 비난하며 붓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웃집에 살던 젊은 서양화가 강민준 씨가 우연히 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그림에서 세월이 준 깊이와 고독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제게 부족한 것은 기교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려는 용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조언을 따라 저는 젊은이들만 가득할 것 같은 동네 문화센터의 미술반에 등록했습니다. 솔직히 젊은 학생들 틈에서 붓을 들고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문화센터에서 저는 또 다른 현실의 벽을 마주했습니다. 젊은 작가들은 종이 대신 태블릿으로 스케치를 하고
자신의 작품을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쓰는 용어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그림은 여전히 50년 전의 세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그런 저에게 다가와 태블릿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툰 제 손가락이 화면 위를 더듬을 때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그림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변화하는 세상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펼쳐본 오래된 미술 잡지에서 제 이름이 언급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50년 전 제가 미대 재학 시절에 그린 붓꽃이라는 작품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기자는 그 작품이 당시 화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그 그림의 행방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작품은 졸업 후 생활비 때문에 급하게 팔아버린 그림이었습니다. 구매자의 이름조차 제대로 묻지 못했죠. 그런데 기사에는 그 그림을 찾는 사람이 이정하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하. 제 기억 속에서 옅은 안개처럼 흐릿했던 그 이름이 순간 강렬한 빛을 내며 떠올랐습니다. 저의 미대 동기이자 꿈을 함께 꾸었던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졸업 후 서로의 길을 가느라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지 50년이 넘은 친구. 혹시 정아가 아직도 제 그림을 찾고 있는 걸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민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가 기사에 나온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김순이라고 소개하자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끄끄거리는 듯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순이야, 너 맞니? 김순이.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친구 이정하의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알고 보니 정하는 기사에 언급된 붓꽃의 구매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하는 오랫동안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 그림을 판 이후 화가의 길을 포기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에게 붓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반드시 화가로서 성공해야 한다는 희망을 상징하는 작품이었죠. 정아는 제가 붓을 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 제 행방을 찾을 수 없어 50년을 홀로 그리워했습니다. 정아 역시 남편과 사별 후 고독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깊게 새겨진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나누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의 흔적만큼 아프고 기뻤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건 나뿐이 아니었구나. 그 좋은 시절로 우린 모두 돌아갈 수는 없지만 추억할 수는 있었습니다. 비록 주름지고 앙상한 손을 맞잡고는 있지만 우린 그때 그 시절의 추억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을 같이 추억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재회 후 저희는 함께 문화센터 미술반에 등록했습니다. 잃어버린 꿈과 친구를 한 번에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이제 저희 두 칠순 화가의 든든한 멘토이자 조력자였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손떨림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떨림은 고독이 아닌 희망의 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마침내 저희 마지막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칠순의 붓꽃. 50년 전의 붓꽃이 청춘의 푸르름을 담았다며 지금의 붓꽃은 깊은 주름과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작품은 동네 작은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전시회 날
그림을 바라보던 정아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 그림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는 정아의 손을 잡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0살의 우리도 미완성이었지만 70이 된 우리도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50년을 살아왔지만 남은 날이 그때보단 더 적겠지만 우리는 붓을 놓지 않는 한 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고독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칠순의 붓꽃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비록 유명한 예술가가 죽기 전까지 대작을 남기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나에게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대작보다 더 귀한 선물이 될 거라 믿습니다. 왜 남은 날이 훨씬 많았던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단호함이 느껴지고 절실해진다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책에서 본 문구인데 인생의 전반전은 어제까지다. 이 말이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청춘은 지금부터다. 어쩐다. 그런 말들조차 몸소 체감이 되는 나이가 되어보니 알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살아온 이유가 있고 누구나 살아온 명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역시 잘 사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뿐입니다. 내일도 그렇게 모레도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